네, 515쪽이고요. 얼마 안 남았죠? 금방 끝날 거고. 515쪽은 이제 물건의 하자. 우리가 전 시간에 본 게 권리하자고, 물론 시험 이제 권리하자에서 많이 나오는데, 비교하는 점은 좀 확인하셔야 되겠죠? 물건의 하자. 580조. 특정물의 하자인데요. 1항을 보시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575조 1항 규정을 준용한다. 575조가 아까 뭐였어요? 제한물건. 제한물건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대금 감액은 안 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첫 번째로 권리하자와 달라지는 점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행사할 수 없대요. 그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 물으려면 선의뿐만 아니라 모두 갖추라는 거예요. 무과실까지 갖춰요. 무과실까지. 2항에 보시면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경매서의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권리의 하자만 되고요. 물건의 하자는 안 됩니다. 특징적인 점이 두 가지 나왔죠. 선의 무과실일 것, 그리고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은 안 된다라는 점. 그래서 그 요건의 두 번째 점에 그 얘기 나오죠.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C번의 제척 기간 조심하셔야죠. 권리하자는 얼마였냐면 1년이었는데 물건의 하자는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다 나왔어요. 물건의 하자는 선의 무과실에 한다. 그리고 지금 나온 것처럼 행사 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이고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세 가지. 자, 다음 페이지에 중요한 판례가 나오죠. 법률상의 장애가 나옵니다. 법률적 장애가 권리의 하자인지 목적물의 하자인지 여부. 뭘로 본다고 했냐면 목적물의 하자. 권리 하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이건 건축법상의 장애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건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뭘로 보냐면 목적물의 하자.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 목적물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하자 조문은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럼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의이면 돼요. 선의 무과실일 때 묻는 거예요. 매매를 했는데 목적물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선의일 때 담보 책임 해제할 수 있어요. 말이 꼬였어요. 그죠? 네. 이 경우에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선의 무과실. 이건 뭐니까? 목적물의 하자니까. 행사기간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개월. 특히 조심하실 게 이게 학설은 다수설의 입장이 권리의 하자라고 봐요. 근데 우리 판례는 권리하자가 아니라 학설과는 달리 목적물의 하자로 보기 때문에 학자들이 많이 출제해요. 우리 판례가 이걸 목적물의 하자로 보고 있다는 점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종류물 나오죠. 종류물. 581조 제1항.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때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역시 전조 규정은 이제 아까 나왔던 특정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할 수 있고 선의면 돼요. 선의 무과실에 돼요. 그건 똑같다는 거죠. 2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우리 줄여서 뭐라고 불렀어요? 완전물 급부 청구. 그러니까 완전물 급부 청구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종류물에서. 특정물이 아니라 종류물에서 나오는 거지.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서 묻는 거야. 그러니까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다음에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자, 오른쪽에 경매서의 담보 책임이 나오죠. 갑이 물건의 소유자인데 을이 채권자고요. 이게 경매가 돼서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경락을 받았는데 경락을 받고 보니 이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는 거죠. 이때 하자는 권리의 하자일 수도 있고 목적물의 하자, 물건의 하자일 수도 있는데 그럼 경매서의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하자만 된다고요? 권리하자. 그러니까 물건의 하자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경락을 받았는데 집이 노후되어서 뭐 대문이 덜렁거린다, 뭐 벽에 금 같다 이걸로 담보 책임 물을 수는 없어요. 물건 자체 가지고는. 그럼 어떤 하자 한다고요? 권리하자가 뭐야?
지금까지 본 게 권리하자. 전부 타인, 일부 타인, 그런 권리상의 장애가 있을 때만 묻는 거지 목적물의 하자 가지고는 물을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경매 절차가 무효라도 되어 유효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효해죠. 반드시 유효함을 요한다. 만약에 경매가 무효면 얘는 경락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 하자가 있든 없든 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경매가 반드시 유효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요건을 갖추면 1차적으로 그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묻는 거예요? 채권자에게 묻는 거야? 1차적으로. 당연히 얘 소유자가 얘잖아요. 그럼 얘한테 1차적으로 감액 또는 해제의 책임을 묻는 거고요. 2차적으로 채권자에게 물을 수 있는데 채권자에게 물으려면 어떠한 사유가 전제돼야 되냐면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했는데 얘가 무자력이에요. 그럼 무자력이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채권자에게 내가 낸 돈으로 배당받아 갔으니 그 돈 돌려줘라고 배당금 반환을 채권자에게 묻는.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출제가 됐냐면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채무자의 자력 유무와 상관없이 채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OX요? 틀려. 언제?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 채권자에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자가 있어요. 권리하자. 그러면 이 병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소유자인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권리하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아유, 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집이 막 경매로 넘어갔는데 얘한테 손해배상까지 구하는 건 그 인간적이지 않잖아요. 안 돼. 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경매로 넘어간 건 갑의 의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갑이 판 게 아니잖아요. 갑의 의사와 상관이 없었는데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다는 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어떤 말이 나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냐면 알면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어요. 숨기졌다든지 또는 뭐 알면서도 신청했다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뭐까지 가능하다고요? 손해배상 책임까지 가능해요. 교재 보시면 이게 전부예요. 578조 1항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해제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전 8조니까 뭐예요? 570-7654-3210 570조부터 권리하자, 전부 타인이 시작되죠? 그 권리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거예요.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감액 또는 해제고 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에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대금의 전부나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2차적으로 누구에게 묻는 거냐면 채권자에게 묻는데 언제나 묻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 무자력일 때 2차적으로 채권자고요. 3항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는 경락인은 흠결을 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알았다, 알면서 숨겼다 이런 말 나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봐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의 문제를 보죠. 자, 이번 우리 시험 문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럼 이건 뭐예요? 수량 부족에서 일부가 멸실되거나 수량이 부족한 것. 바꿔서 말하면 전부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이죠. 1번.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2항.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그 정답은 이미 나온 거예요. 답은 뭐예요? 1번이요. 1번이죠. 답이 좀 허무하죠? 예. 3번. 담보 책임에 대한 권리 행사 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량 부족은 악의자에게 인정되는 책임이 없잖아요. 수량 부족이나 제한 물권 제한은 안 날로부터 1년이 되고요. 4번.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따른 책임 이행을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거 기억나세요? 일부 불능이잖아요.
그럼 일부 불능이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고, 그리고 일부가 불능이면 그 불능인 부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만 된다 그랬어요? 담보 책임이죠. 또 앞으로 막 찾아가지고 안 읽어봐도 되죠? 예. 아까 읽어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보셨고요. 5번.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자, 해제는 누구 말한다고요? 선의자만 해야죠. 그러니까 뭐 사례 문제가 나와도 그렇게 크게 어렵게 안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전부 타인하고 마지막 576조까지 간단한 사례를 위주로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매가 나오죠. 환매는 지난 우리 기본 과정에서 본 걸로 충분한데 뭐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또 볼게요. 예. 이제 끝났어요. 이제 환매가 마지막이잖아요. 예. 임대차부터 우리 보강했던 거니까. 예. 우리가 어디를 하는지는 알고 해야죠. 다 끝났어요. 이제 환매. 갑이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이제 목적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매매 대금을 받는데, 근데 갑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너 나중에 꼭 나한테 다시 팔아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을 환매 특약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일단 환매에서 제일 기본은 매매와 환매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해야 되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사오기로 계약하면 그건 재매매예요. 재매매 계약이고, 환매는 매매 계약을 할 때 동시에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갑은을에게 나중에 뭘 행사하게 되냐면 환매권을 행사해서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거죠. 근데 환매권은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행사 기간의 제한이 부동산은 몇 년이었냐면 5년 너무 안 되고, 동산은 3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한 번 정하면 절대로 연장할 수 없어요. 만약에 부동산인데 3년 약정을 했대요. 환매권 행사 기간을. 그러면 5년까지는 연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 정하면 절대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환매권을 행사할 때는 당연히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뭘 줘야 돼요? 환매대금을 줘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환매권 행사 기간까지 환매대금 제공을 못하면 환매권은 당연히 소멸 하는 거야. 그럼 이때 환매대금은 얼마냐면 갑이 을한테 매매 계약을 하면서 받은 돈, 매매 대금에 자, 뭘 합산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비용. 여기서 이자라고 하면 안 돼요. 이자는 합산하지 않고 비용을 합산한 액수가 돼요. 물론 이게 강행 규정일 일은 없으니까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해요. 뭐 이자 주기로 특약할 수는 있으니까. 근데 원래는 이자 안 들어간다고 했죠. 왜 안 들어간다고 했냐면 환매권을 행사하면 을이 이거를 갑에게 돌려주고 갑은 받은 돈을 돌려주는데 을은 그러면 돌려줄 때 지금까지 사용한 이익을 반환해요? 을이 취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실은 반환할 필요가 없죠. 자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대금에 뭘 안 붙인다고요. 이자. 그래서 이자와 과실은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환매권은 재산적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꼭 자기만 행사하여 채권자가 대위할 수도 있어요.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을의 채권자가 갑의 채권자가 대위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환매권은 공유 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환매 특약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공유 지분도 하나의 독립된 권리이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환매 특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야 이거 나한테 꼭 다시 팔아줘라고 약속을 하고 넘겼는데 을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병에게 팔아서 등기가 병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갑은 그 환매권을 병에게 행사해서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안 되겠죠. 얘랑 특약한 걸 가지고 얘한테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환매특약 가지고 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등기가 돼 있어야죠. 그래서 등기부상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환매 등기 합니다. 주등기래요? 부기등기래요? 부기, 소유권 이전에 부기하여 환매 등기가 됐다. 물론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데 이 병이 환매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산 거잖아요. 그럼 환매권 후에 들어온, 환매 등기 후에 들어온 사람은 환매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병에게 직접 환매권을 행사하면 병은 갑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환매 등기 되기 이전에 취득했다면 얘한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봤던 민법상의 환매예요. 뭐 환매는 복잡한 내용 없고 이 정도 의미 이해를 해두시면 충분하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민법상의 환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줘요. 그리고 이제 형식적으로 환매권의 행사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 그러면 이거 딱 보면 민법상의 환매잖아요. 환매 특약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게 순수한 환매가 아니라 요 대금이 매매 대금이 아니라 실제로는 차용금이에요. 실제로는 돈을 빌리는 거고, 그리고 매매로 인한 등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담보를 목적으로 한 등기가 돼요. 그리고 이 환매권의 행사 기간은 실제로 뭐가 되냐면 변제기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갑이 환매권의 행사 기간 2년 안에 변제기 안에 약속한 빌린 돈과 이자를 얘한테 못 주면 환매권이 어떻게 돼요? 소임을 하죠. 그럼 누가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을이. 실제로 거래계에서는 순수한 환매가 아니라 돈 빌려주면서 이런 방식으로 담보를 잡아왔어요. 소위 이런 걸 이제 매도담보라는 이름을 썼어요. 매매 형식을 빌렸다고 해서. 그럼 만약에 실제로는 돈 빌리면서 이런 행위를 해왔다면 민법상의 환매에 관한 규정만을 적용해요? 가담법 적용해야 돼요? 당연히 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해서 얘가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뭘 해야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청산 절차 거쳐야죠. 그럼 청산하면 변제기가 지나서 뭘 해줘야죠? 실행통지 해주고, 실행통지가 도달되면 청산기간이 진행이 되죠? 청산기간이 얼마야? 2개월. 청산기간. 그럼 2개월이 됐는데도 돈을 안 갚으면 청산금을 주면서 본등기와 인도를 하게 되는데, 이건 이미 등기가 돼 있으니까 뭐만 주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등기담보법상의 귀속청산 절차죠. 이거를 거쳐야지 진짜 소유자가 되는 거지 민법상의 환매만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이해되셨어요? 네. 문제 볼게요. (522쪽에) 환매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바로 정답이죠. 1번. 등기해야 대항하고. 2번.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반드시 동시에 되고요. 3번.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는 5년으로 단축된다. 부동산은 몇 년이에요? 5년까지. 4번. 환매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중요한 말은 뭐예요? 나대지. 이런 법정상권 안 된다고 했고요.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 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포함된다. 특약이 없는 한 환매 대금은 받은 대금에 뭘 합산한다고요? 비용에 합산하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교환계약인데, 교환계약은 워낙 간단하죠. 한 장 넘기면 끝이에요. 그래서 교환계약은 항상 뭐 다른 것들 연결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앞에서 우리 전 시간에도 봤죠. 갑이 자기가 소유하는 X 부동산과 을이 소유하는 Y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계약을 했다.
자,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에요? 낙성계약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교환계약은 서로의 재산권을 이전함으로써 성립되어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될까요? 굳이 원하신다면 조문을 봐야죠. 예. 523쪽에 596쪽.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무슨 계약이에요? 낙성계약. 우리 수업할 때 민법상 전형계약 중에 요물계약은 현상권고 하나밖에 없다고 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계약? 낙성계약. 약정만 하면 성립해요. 교환계약은 시험에 낼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교환계약은 낙성계약이고 쌍무예요? 편무예요?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죠. 요식이에요? 불요식이에요? 불요식. 방식의 제한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유상 쌍무계약이니까 얘들이 서로 소유권을 넘겨줄 때는 어떻게 이행을 해야 돼요?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유상계약이니까 하자가 있으면 을은 갑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냐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근데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서로 재산권을 주다 보니 갑의 재산권 X 부동산이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을은 Y 부동산에 플러스 알파로 돈을 좀 얹어주게 되는데 이 얹어주는 돈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충금이라고 불러요. 보충금. 근데 조심하실 점은 보충금이라는 돈을 얹어준다고 해서 이 교환계약이 계약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충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 계약은 매매계약이 된다. OX예요? 틀려요. 또는 보충금이 지급되면 갑과 을의 계약은 혼합계약이 된다. 틀려요. 이 다른 나라 스위스 민법에는 이게 혼합계약으로 된다고 이게 규정이 있어요. 우리 민법도 모르는데 스위스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보충금이 얹어진다고 해서 이게 계약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다만 얘는 돈이잖아요. 요건 돈이니까 요 돈에 대해서만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할 뿐이에요.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되는 거고 성질이 매매계약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보충금을 안 주면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그게 다예요.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지막 이론 과정이죠. 우리가 11월 달,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세 바퀴 돌았고요. 이번에 마지막 바퀴예요. 이론 강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커리상으로는 5, 6월이 심화 과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민법은 심화 과정이 끝났어요. 더 이상 심화하지 않아요. 심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5, 6월 과정은 이제 범위를 넓히지 않아요. 지금까지의 범위가 가장 넓어진 거고 이제 다음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본 것들 핵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도는 당연히 매우 빨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 요약 정리하듯이 이렇게 빠르게 넘어갈 거니까 혹시 좀 미진한 게 있으시든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렸지만 아직 특별법이랑 임대차 안 들은 분들 계시잖아요. 다음 주까지는 꼭 듣고 오세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5, 6월 강의 이제 이론 정리 빠르게 넘어가니까 이제 그거 하면 바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이제 남은 기간이 길면 길지만 또 짧게 보면 또 짧아요. 금방 가잖아요. 우리 수험생의 일기는 하루는 길어도 1년은 짧다 그랬어요. 하루는 힘들어. 오늘 근로자날인데 막 오라 그래가지고 고생시켜놓고 하루는 되게 벅차고 힘든데 지나고 나면 1년은 금방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서서히 집중을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진도가 좀 빠르게 되니까 이제 뭐 예습을 해오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봤으니까 중요한 구절은 읽어보시고 그리고 아직 이렇게 돌았지만 내가 어떤 특별한 부분이 약하다. 모의고사 보셨잖아요. 모의고사를 보셨는데 내가 틀린 부분이 보니까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특정 부분에 돼 있다. 예를 들어 뭐 계약법이라든지 또 물권법 강론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으면
그 부분의 기본 이론 동영상을 한번 들어두세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고르게 이렇게 많이 틀릴 수도 있죠.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좀 배속을 좀 올리셔가지고 한번 좀 쭉 한번 듣고 오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